저는 좀 더 세분해서 이해하기 좋고 외우기 쉽게 해서 4등분을 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기절기야. 기초가 되는 절기고 분기점이 되는 절기다 해서 기절기라고 이름 붙였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 동지, 춘분, 추분. 들어보셨죠? 이 중에서 선생님들 알아맞혀 보세요. 해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젠가요? 동지죠. 해 그림자가 가장 길 때는요? 동지. 맞아. 안 헷갈리시네. 물론 헷갈려서 하지 그러는데 맞아. 해가 가장 짧은 게 동지고 그러니까 그림자는 가장 긴 거죠. 하지는 반대겠죠. 그래서 이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동지예요. 4가지 절기 중에 동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 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새날은 동지 다음에 뜨는 해가 진정한 새날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다 저기서 온 거고 우리 아까 6.25에서 얘기한 자시, 저 동지가 자월이거든요. 자월. 자축이며 진사할 때 동지달이 자월이에요. 근데 우리 밤 12시를 절기로 표현하면 동지시가 되는 거예요. 동지시. 그걸 첫 시작이라고 본 거죠. 첫 시작은 그 동지해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동지가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동지는 3종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들어보셨죠? 이게 음력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절기는 음력하고 같이 봐야 정확하지, 음력을 배제한 절기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틀려. 틀려. 근데 음력하고 같이 봐줘야 그 변화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동지는 3종류로 나눴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음력이에요. 동지달은 무조건 11월입니다. 음력으로. 음력으로 11월이에요. 동지달은. 11월인데, 그래서 선생님들 윤달은요, 동지달에는 없어요. 동지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동지에도 윤달을 넣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기준 땅에서 여기 넣고 다른 데서 윤달을 두는데, 그 옛날에 그 사기꾼들이 그래서 빚을 꼬아놓고선 윤동지에 갚을게 이러면 속는 거죠. 윤동지는 없는데 그걸 모르고 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철을 모르면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동지예요. 그래서 11월에 드는데 동짓날이 11월 중에 초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애동지가 들면 애들이 많이 죽는다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럼 노동지 때는 노인네들이 많이 죽을까? 근데 속설이지만 또 억지로 해석하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애동지는 왜 그런 말이 생기냐면 선생님 동지에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시죠? 팥죽. 그 사실 그 새날을 의미하는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애동지 때는 팥죽을 안 먹어요. 애동지 때는 실까봐. 왜? 동지 일찍 들면 아직 덜 추우니까 상할까봐 안 먹는다. 그래서 애동지 때는 팥밥이나 팥떡을 먹어요. 저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 게 있어요. 팥떡 먹는 장면이 나와요. 애동지. 그 어느 영화냐면 적벽대전. 적벽대 영화 보면 그 주유하고 제갈량이 힘합쳐서 조주하고 싸울 때 그때 그 중사들한테 팥떡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올해는 애동지라 팥죽을 안 먹는다 이런 거죠. 사실 동지에 제갈량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 적벽대전에 제갈량이 남동풍을 북서풍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애동지 때 그래요. 애동지 때 북서풍이 남동풍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제갈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신통수를 부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생수를 부린 거죠. 그래서 거기 재미난 일화 중에 이 사람이 재단을 꾸며놓고 깃발을 꽂았는데 깃발을 꽂아서 바람 바꾸는 거를 보려고 꽂았는데 그 깃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갑자라고 썼어요. 갑자울축 병인 정리할 때. 그래서 갑자기 남동풍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갑자기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썰이 있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별안간, 갑자기 따지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난 그게 전 애동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이게 날씨하고 관계돼서 우리가 재미난 거 파악할게요. 동지 지나면 해가 길어지잖아요. 근데 동지 지나서 서한 추위가 온단 말이야. 그게 이상한 거야. 동지 지나면 해가 길어지는데 해가 길어지면 남방의 볼륨을 업 시킨 건데 왜 추워질까요? 그죠? 남방에 가까이 갔는데 추워지는 거야. 이상한 일이야. 그랬더니 누가 석유가 떨어졌나 보지. 근데 또 비슷한 예가 선생님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면 추운 거야 더운 거야? 춥죠? 춥죠? 근데 겨울거리 사준대. 근데 이상하잖아요. 태양에 8,000m나 가까워지는데 왜 춥죠? 응?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복사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햇빛에 직접 닿아서 따뜻한 걸 느끼는 것보다 햇빛이 달군 공기 입장, 수증기 이런 게 우리를 더 뜨겁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사우나 가면은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어디가 더 덥죠? 습식. 습식이 더 덥죠. 근데 온도는 어디가 더 높아요? 그죠? 그 원리에. 그래서 동지 지나면 봄이 온 거예요, 사실은. 태양의 입장에서는. 봄이 온 건데 겨울 추위가 닥치잖아요. 그건 뭐야? 전의 추위가 이제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입장에서는 동지가 시작인 게 맞지만 지구하고 같이 보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지를 작은 설날 정도로 한 거지 본격적인 우리의 설날이 아니에요. 그 제가 저 시계도 동지를 기점으로 한 시계도 하늘의 뜻에는 맞지만 지구하고 같이 보면 어폐가 있다. 좀 뭔가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지 지나서 설날이 오는데 우리의 설날은 또 좀 복잡하니까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이제 하지로 갑시다. 하지로 가면 하지는 마찬가지예요. 하지 지나면 가을이야 사실은. 해가 짧아지니까. 근데 복도이가 오잖아요. 초복이 하지 지나서 세 번째 오는 경일이 초복이에요. 경. 갑을병정 무기경신할 때 경일. 이게 육식갑자가 날마다도 다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하지 지나면 복도이가 찾아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근데 방금 말한 대로 하늘과 땅하고 같이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건 어떻게 보면 하지 전에 더위가 그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지 전에는요 가뭄이 옵니다. 가뭄. 하지 지나면 장마가 오고.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하지 전에는 가뭄에 비그칠 날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일주일이 멀다고 비 온 것 같은데 밭에 가면 아주 말라 있어. 흙이. 그게 하지 전 가뭄이에요. 왜냐면 비가요 찔끔 오면 더 말라요. 선생님 옛날에 그거 해보셨어요? 창호지 말릴 때 입으로 물을 쫙 뿌려주면 잘 말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오히려 더 팽팽하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 노세간 효과라 그럴까요? 근데 하지 지나면 그런 말이 있어요. 구름만 보여도 비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이게 몬순기후죠. 몬순기후. 몬순기후 아시죠? 몬순기후는 사실은 지금 지구 전체 입장에서는 특이한 기후예요. 저기 히말라야산 만년설 때문에 생긴 기후라 그러는데 이쪽 아닌 데는 다 여름이 뜨겁기만 하죠. 비는 안 오고. 우리는 뜨거우면서도 비도 오고 습하죠. 그래서 우리의 여름은 물과 불이 공존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이 농번기죠. 서양 사람들은 여름이 농한기예요. 그냥 뜨겁기만 하고 건조하니까 다 죽죠. 그래서 걔네들은 가을이 신학기고 우린 겨울이 농한기니까 봄이 신학기고. 근데 날씨에 따라서 문화도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도 그러니까 제도도 다 달라지고 먹을거리도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춘분으로 돌아와서 춘분 보시면 춘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낮이 밤을 이기는 거죠. 이제 바야흐로 음의 시대에서 양의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춘분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죠. 부활절 계산법이 음력과 양력의 통일이에요. 춘분날 다음에 오는
음력보름. 음력보름이 아니라 사실 망월이에요, 망월. 망월이 보름에만 망월이 아닙니다. 16일 때도 망월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꽉 찬, 만월이죠, 만월. 꽉 찬 달. 꽉 찬 달 지나서 오는 일요일이 춘분이에요. 춘분. 제가 교회나 성당 가서도 절기하고 그러는데,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러면 계란 주면 부활절이지. 잘 몰라요. 이게 복잡해서.